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한국이 왕돈가스라는 이름으로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전역이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뒤흔들리고 있죠. 한국이 우리 대일본 제국의 전통 돈가스를 훔쳐갔다. 문화 도둑질 5년. 등 일본 SNS 타임라인은 온통 격분한 댓글로 도배되고 주요 언론들도 연일 한국의 만행을 톱뉴스로 다루며 사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돈가스를 도둑질했다. 역사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마치 나라가 직접 강탈당한 것처럼 분노를 표출 중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보복 조치로 우리도 뭔가 특허 걸어야 한다. 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기세등등한 특허 전략을 집중 해부하며 이대로 두면 일본 요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논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치, 한복, 불고기 한국의 대표 음식과 전통 의상이 특허 저작권 문화재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일본 쪽은 언제나 도둑질 모방, 문명 강탈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언성을 높이기보다는 묵묵히 실력을 보여주었죠.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보다 결과로 대응하며 기술과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과연 이번 왕돈가스 특허 사태에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까요? 일본의 분노가 극에 달한 이 순간, 다시 한번 말보다 행동으로 응답할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세라피나 베일이에요. 저는 30살이고 캐나다에서 왔어요. 글로벌 다이제스트 뉴스에서 국제 음식 리포터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음식 이야기를 찾아 기사로 쓰고 때로는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이 직접 보는 것처럼 맛보고 경험을 전해드려요. 벨기에 초콜릿 축제, 인도 향신료 시장, 브라질의 스시 트렌드까지 취재했어요. 저는 음식도 사람들이 각국에서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도 정말 좋아해요. 지난주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스위스 추리히에서 프레첼을 반죽하는 제빵사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휴대폰에 긴박한 메시지가 떴어요. 세라피나, 짐 싸? 서울에 특종이 있다. 한국에서 왕돈가스라는 거대한 돈가스 디자인으로 특허를 냈대.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 모든 걸 취재해서 와. 한낱 튀긴 돈가스로 국제적 소동이라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돈가스는 얇게 썬 고기에 빵가루를 입혀 튀긴 간단한 간식일 뿐인데 왜들 난리를 치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어요. 친구 집에서 한번 김치를 맛본 적은 있지만 너무 시큼해서 제 입맛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라면이나 타코처럼 좀 더 친숙한 음식이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일이니까요. 노트북과 카메라, 좋아하는 펜을 챙겨 추리히를 떠났어요. 금방 끝날 간단한 취재라고 생각했어요. 가서 요리사 몇 명 인터뷰하고 돈가스 몇 입 맛본 뒤 바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겠지 싶었죠. 비행기에서는 한국 역사를 잠깐 공부해봤어요. 한국은 수천 년의 왕조 역사와 발명, 예술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금속 활판 인쇄를 유럽보다 훨씬 먼저 발명했고 농기구용 금속 도구를 만들었으며 경복궁 같은 거대한 궁궐을 지었고 청자 도자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더라고요. 와, 이야깃거리가 정말 많구나 싶었지만 저 자신에게 다짐했죠. 음식 이야기만 하자. 역사 수업은 나중에. 인천공항에 내리자 유리벽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비행기가 택시웨이를 지나갈 때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죠.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가는 내내 고속도로 옆 벚나무와 아파트 단지가 이어졌어요. 서울은 현대적이고 분주하며 생기가 넘쳤어요. 다음 날 아침, 로컬 프로듀서인 민지를 만났어요. 환한 미소로 작은 떡 상자를 건네며 세라피나 씨,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하고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쫄깃하고 달콤한 팥소가 입안에서 퍼지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하고 속삭였더니 민지가 활짝 웃었어요. 민지와 함께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와 길거리 먹자골목을 지나갔어요. 어묵꼬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매콤한 떡볶이, 국물이 빨간 빛으로 펄펄 끓고 있었죠. 사람들은 빠르게 오가며 휴대폰으로 수다를 떨고 종이컵 커피를 훌쩍이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전기 같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그날 첫 회의에서 편집장님의 메시지가 다시 왔어요. 세라피나, 이 돈가스 무시하지 마. 일본 쪽 SNS가 난리야. 시위 단체들이 집회까지 계획 중이래.
한국 회사는 미국 특허로 디자인 권리를 지키려 하고 있어. 외국 음식에 한국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상징이라나 봐. 노트북을 열고 첫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왕돈가스 특허 문화 전쟁?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이젠 단순한 음식 취재가 아니라 뭔가 큰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 카페에 앉아 보리차를 훌짝이며 오늘 본 광경들을 떠올렸어요. 자랑스러운 과거, 간단한 간식 하나로 들끓는 여론, 그리고 음식 너머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기대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속삭였어요. 내일은 이 모든 걸 시작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과연 이 왕돈가스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한국에서 시작된 가장 극적인 음식 이야기를 취재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리면서 눈을 떴어요. 민지가 김치문화원에서 박이연 박사님을 10시에 만나세요. 왕돈가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가벼운 재킷을 걸치고 상쾌한 봄바람이 부는 거리로 나섰어요. 김치문화원에 도착하자 반짝이는 유리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현대적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발효된 배추와 향신료,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끝까지 이어진 김치 항아리 사진들을 따라 걸었어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항아리들이 지역과 연령별로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어 마치 맛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밝은 사무실에서 박이연 박사님이 마당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고소한 보리차 한 잔을 권해주셨는데 따뜻한 차가 제 몸속까지 천천히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세라피나 씨, 오신 걸 환영해요.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노트북을 꺼내 들고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어요. 박 박사님, 왜 한국에서 돈가스 디자인의 특허를 내야 하나요? 박사님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손을 가지런히 포갠 채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히 고기와 빵가루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곧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왕돈가스는 크기를 키워서 한 입 크기로 잘라 식탁 위에서 함께 돌려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나눔의 가치를 보여주는 디자인이죠. 특허를 내면서 우리는 단지 모양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우리만의 방식을 지켜낸 거예요. 제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빵을 잘라가며 서로 지나가던 기억이 마음을 간지렸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 특허는 일종의 약속인 셈이네요. 하고 말했어요. 우리의 나눔 방식을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는. 박사님이 환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이게 한국만의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인터뷰를 마친 뒤 박사님은 저를 뒷문으로 안내하셨고 작은 시연 주방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2명의 셰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쪽 셰프는 두툼한 돼지고기를 김치 양념을 입힌 반죽에 담갔고 다른 셰프는 이를 부글부글 끓는 기름 속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김이 나풀나풀 춤추듯 피어오르자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숨이 멎을 듯했어요. 곧 황금빛으로 튀겨진 돈가스가 나무 도마 위에 놓이고 셰프가 칼집을 얇게 내어 인맥처럼 다이어그램을 그리듯 디자인을 완성했죠. 그 칼집 무늬도 특허의 일부였어요. 덕분에 완벽한 외지 모양으로 잘라 내기 쉬웠죠.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집어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바삭한 겉옷은 살짝 톡 쏘는 듯 하면서도 고소했고 속살은 촉촉하게 입안에서 녹았어요. 눈이 동그래지며 정말 대단히 맛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박사님이 킬킬 웃으시며 보시는 분들에게 전하세요. 맛만큼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요. 하셨죠. 그 다음에는 시내 반대편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국제화상회의에 참여했어요. 화면에는 도쿄대학교의 야마다이치로 교수님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계셨는데 공손한 태도 뒤로는 살짝 인내심이 바닥난 듯한 눈빛이 보였어요. 회의에 접속해 인사를 드렸죠. 야마다 교수님, 특허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우려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고는 벨씨. 저희가 걱정하는 건 문화 전통이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하고 답하셨어요. 칼집 모양 하나 특허 내는 게 대수냐 싶지만 이 방식이 문화 공유의 자유라는 개념을 흔들 수 있어요. 전통 디자인까지 특허로 묶인다면 결국 무엇이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을지 누가 정하게 될까요? 그런데 혁신을 보호하는 건 정당하지 않나요? 하고 여쭤보았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신 뒤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혁신은 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계를 분명히 그어야 해요. 오늘은 돈가스이지만 내일은 기모노나 축제 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노트북을 덮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한국의 자부심과 일본의 전통 개방성에 대한 두 관점을 모두 보게 된 거였죠. 오후에는 서울 국제 푸드 페어에 갔어요.
형형색색의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닭 한 마리 삼계탕부터 매콤한 떡볶이, 길거리 간식까지 가득한 부스 사이로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어요. 한켠에는 한국 돈가스 부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시식권을 등긴 줄이 이어졌어요. 그때 일본 활동가 그룹이 갑자기 나타나 커다란 팻말을 흔들며 메가폰으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특허 철회하라. 우리의 공유 유산을 돌려줘. 보안 요원들이 인간의 벽을 치는 중에도 한 활동가는 분노에 찬 주먹을 마구 두드리며 분위기를 압도했어요. 군중이 숨을 죽였지만 저는 그 순간 박사님이 가드 뒤에서 침착한 얼굴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박사님은 시식 접시를 활동가들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활동가들은 망설였어요. 한 명이 조각을 들고 천천히 씹더니 눈을 크게 뜨던 순간 메가폰의 소리가 잠깐 멎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비디오에 담았어요. 긴장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이었죠. 음식이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을 단번에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폐허를 떠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열정과 자부심, 갈등과 희망이 한데 뒤섞인 하루였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제가 찾으러 온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속삭였어요. 바로 이거야. 내가 찾아 헤매던 이야기. 다음 날 아침, 저는 호기심과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일본 측도 자체 푸드 엑스포를 열어 지역 음식을 홍보하고 있었는데 제 정보원들이 왕돈가스 특허를 둘러싼 소란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줬거든요. 취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유리벽이 햇빛을 반사하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 도쿄 빅사이트에 들어섰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메인 홀은 거대한 창고처럼 탁 트여 있었어요. 양쪽으로 늘어선 부스마다 저마다 더 요란하고 화려했어요. 저쪽에선 돼지뼈, 육수 라멘이 보글보글 김을 뿜어냈고 이쪽에선 스시 셰프들이 날카로운 칼로 참치를 정교하게 손질했어요. 말차 모찌부터 바삭한 카라하게 치킨까지 온갖 음식이 진열된 부스 사이로 간장, 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죠.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꼭 쥐고 모든 순간을 담을 준비를 했어요. 홀 중앙쯤에 한국 부스가 보였어요. 깔끔한 흰색 패널에 굵은 붉은 글씨로 왕돈가스라고 쓰여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관람객들이 구불구불 긴 줄을 이루고 있었죠. 그 옆에서는 일본 농부들이 공유유산을 지켜라, 전통의 특허는 안 돼라는 피켓을 든 채 진지한 얼굴로 항의하고 있었어요. 쓰고 신선한 채소를 든 이들 사이에는 전통과 현대 디자인법 사이의 대결 구도가 느껴졌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김준호 셰프를 찾아냈어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헤드셋 마이크를 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뒤쪽 프라이어에선 불꽃이 춤추고 있었어요. 셰프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그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어보실 거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세라피나 씨. 녹음기를 들고 물었어요. 김준호 셰프님. 이곳 도쿄에서 왕돈가스를 선보이니 기분이 어떠세요? 셰프는 줄선 손님들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말했다가 한국이 돈까츠에 우리만의 맛을 더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해요. 이건 단순한 돼지고기가 아니에요. 문화와 공동체를 나누는 방식이죠. 그때 농부들이 메가폰을 들고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특허 철회하라. 음식은 모두의 것이다. 하고 외치며요. 보안요원들이 재빨리 경계를 형성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치열한 순간을 찍었죠. 농부들은 몸을 밀며 더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요원들은 이를 막아섰고 샘플용 돈가스 조각들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구경하던 관객들이 숨을 죽였죠. 갑자기 한 젊은 농부가 경비선을 뚫고 나와 한쪽 손에 왕돈가스 조각을, 다른 손엔 메가폰을 든 채 걸음을 멈췄어요. 놀랍도록 침착한 표정으로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더니 그제야 멈칫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마치 비밀을 맛본 듯 눈빛이 반짝였죠. 요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머지 농부들도 얼어붙었어요. 저는 연신 셔터를 눌렀어요. 어때요? 하고 살며시 묻자 그는 천천히 삼키며 속삭였어요. 정말 맛있네요.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옆에 있던 한 여성도 한 조각 집어먹고는 깜짝 놀란 듯 웃으며 와, 이거 대박인데요 했죠. 메가폰의 소음이 잠시 멈추고 분노는 호기심으로 녹아내렸어요. 제 가슴도 뛰었어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여기 온 거였으니까요. 김준호 셰프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와 양손을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하고 부드럽게 외쳤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싸우지 말고 아이디어를 나눠요. 김치 속을 채운 돈가스든 갈비 소스를 얹은 돈가스든 맛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해 주세요.
하고 양쪽에 샘플 접시를 내밀었어요. 조금씩 사람들은 수줍게 접시를 받아들였죠. 저는 사람들의 얼굴이 의심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걸 지켜봤어요. 들판 흙 묻은 손을 씻지 않은 농부 한 분이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통도 새로운 맛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일본 푸디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해시태그 샵쉘탑을 달았죠. 카메라를 향해 제 생각을 기록했어요. 지금 보시는 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어요. 두 문화가 맛보고 대화하며 서로 배울 수 있는 순간이에요. 렌즈를 돌려 관광객, 미식가, 농부, 셰프, 바삭한 돈가스 조각 앞에서 하나가 된 이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나중에 사케 부스 옆에 홀로 서 있는 야마다이치로 교수님을 찾았어요. 작은 잔에 사케를 따라 홀짝이시던 그분께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교수님, 방금 그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은 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당신은 음식 외교의 힘을 목격하셨습니다. 하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맛보고 대화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일본과 한국은 수천 년의 문화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 특허 논란이 많지만 새로운 협력의 불씨를 살릴 수도 있죠. 어둠이 내리자 엑스포장 유리벽에도 네온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밖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마지막 왕돈가스 조각을 음미하며 생각했어요. 농부의 한 입, 셰프의 차분한 말, 야마다 교수님의 통찰이 시위가 시식으로 바뀐 그 순간이 이번 취재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헤드라인과 특허 분쟁 뒤에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죠. 바로 함께 나누는 음식이 주는 단순한 기쁨이에요. 덮으며 속삭였어요. 이 장은 갈등이 아니라 연결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바지를 털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은 더 많은 목소리를 듣고 더 다양한 맛을 찾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음식과 문화가 부딪히는 순간을 더 포착할 거예요. 이틀 뒤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한 상태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성적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설렘 반, 불안 반이었죠. 다음 과제는 워싱턴 DC 의 미국 특허청 심리를 영상으로 중계하는 거였어요. 한국문화부 회의실에서 링크로 중계하는 거였죠. 문화부 건물 유리문이 봄 햇살을 반사하는 걸 보며 들어서자 전 세계 기자들로 북적대는 대리석 로비가 반겨주었어요. 402호 회의실 안에는 긴 탁자를 둘러싸고 특허 변호사, 공무원, 기자들이 마치 꿀 주위를 맴도는 벌떼처럼 모여 있었어요. 맨 앞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켜져 있었는데 왕돈가스 디자인 미국 특허 심리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죠. 소리가 울리며 심리가 시작됐어요. 저는 카메라 레코드를 눌렀어요. 제 왼쪽에는 부서 팀장인 박지영 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녀는 긴장된 손길로 펜을 두드리고 있었죠. 세라피나 씨, 하고 낮게 속삭이셨어요. 이거 지면 특허가 취소되고 일본이 승리했다고 우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격려의 미소를 보냈어요. 팀장님이 고맙다는 듯 환하게 웃으셨어요. 첫 번째 증인은 일본 음식사학자 이토 유지 씨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조정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운을 뗐죠. 존경하는 재판부 여러분, 하고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다이쇼 시대, 그러니까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이미 돈가스에 칼집을 넣어 조리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이 칼집 무늬는 동아시아 전통 요리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이 디자인 특허를 허가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이 제약받게 됩니다. 저는 다이쇼 시대 1912년부터 1926년 조리 속도 위한 칼집 문구를 재빨리 메모했어요. 이어서 한국 측 발표가 이어졌어요. 최선희 검사가 붉은색 정장을 입고 일어서셨죠. 돈가스 칼집은 단순한 조리 방법이 아닙니다. 나눔의 문화입니다. 하고 슬라이드를 넘기며 가족들이 둘러앉아 돈가스를 나누는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학교 급식에서도 친구들이 조각을 돌려먹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나눔 정신이야말로 혁신적인 문화 표현입니다. 그 말이 잔잔한 파문처럼 회의실을 뒤흔들었어요. 저는 박지영 팀장님을 보았어요. 그녀 눈에 반짝이는 희망이 맺혔죠. 주변 기자들도 일제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문화에서 탄생한 아이디어의 소유권을 결정짓는 순간임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패널의 질의 시간이 왔어요. 한 판사가 한국인이 이 칼집 방식으로 나눔을 발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최선희 검사는 서류철을 꺼내 들고 신문 기사 사진을 나눠주셨어요. 커다란 돈가스를 잘라 시식용으로 파는 시장 풍경이 흑백으로 담겨 있었어요. 방 안이 웅성거렸죠. 저는 막 구운 돼지고기 향이 코끝에 맴도는 듯 상상했어요. 그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김준호 셰프의 영상 증언이 늦게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화면에선 셰프가 자신의 실험실 주방에서 불꽃이 춤추는 가운데 신선한 돈가스를 들고 서 있었어요. 존경하는 패널 여러분, 하고 인사했죠. 제 경험상
한국 가정에서는 수십 년간 모임 때마다 돈가스를 조각내 나눠왔습니다. 저도 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를 행복을 나누는 일이라고 불렀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 말씀 하실 때 제 할머니가 친구들과 간식을 나누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일본 활동가들이 유리창 너머로 경찰에게 밀려 들어왔어요. 문화를 자유롭게, 전통의 독점은 안 돼라고 외치며 얼굴을 대고 피켓을 흔들었죠. 보안요원들이 재빨리 끌어내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복도에 메아리쳤어요. 고요한 심리실에 긴장감이 칼날처럼 스며들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더욱 꽉 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판사가 의사봉을 3개 내려치며 질서를 요구했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고 변호사들도 서로 결연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늦은 오후, 그날 심리가 마무리됐어요. 박지영 팀장님이 서류철을 덮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녀 어깨를 토닥이며 정말 잘하셨어요. 하고 답했어요. 402호를 나서자 복도엔 여전히 전율이 감돌았어요. 기자들이 출구 앞에 옹기종기 모여 특허가 유지될까? 일본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며 수군거렸죠. 저는 시원한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돈가스를 나눈 아이들, 도쿄에서 튀김을 지켜본 셰프들, 그리고 창문 너머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 이야기는 법정 싸움만이 아니에요. 음식이 역사를 담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예요. 하고 혼잣말했죠.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호텔로 돌아가며 머릿속으로 기사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특허 판결은 내일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제 머릿속에는 바삭바삭한 돈가스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요소, 칼집 모양 같은 가장 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존재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바탕 물밀듯 쏟아진 메시지 알림 소리에 눈을 떴어요. 전 세계 언론이 왕돈가스 특허 판결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한국 디자이너들은 희망을 느끼고 일본 음식 블로거들도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카메라 가방을 챙겨 급히 밖으로 나섰어요. 첫 번째 취재 장소는 이태원의 작은 카페였어요. 여기서 유학생 그룹이 돈가스 앤드 컬처 시식회를 열었거든요. 식당 안에는 튀긴 돼지고기 향과 매콤한 김치 소스 냄새가 가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종이 접시에 올린 왕돈가스 조각, 고추장 마요 4배, 시원한 보리차 잔이 놓여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들어가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돈가스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브라질 학생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바삭한 조각을 입에 넣더니 눈을 살며시 감고 와 하고 감탄했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입안에서 이야기가 펼쳐져요. 달콤하고 매콤하고 고소해요. 그러고는 접시를 내밀었죠. 저도 한 조각 맛보니 그 풍미가 너무 선명해서 절로 웃음이 났어요. 이 작은 카페에서 돈가스는 나라를 넘어 소통의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한국문화부로 향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나눔 서클이라는 팝업 이벤트를 기획 중이었거든요. 낮은 탁자 위에 길게 놓인 나무 판마다 잘라진 왕돈가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자 스페인 관광객, 서울대 학생, 미국인 교사 등 각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옆 사람에게 조각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웃음과 인사가 오가며 분위기가 따뜻해졌죠. 한 학생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 이건 단순한 특허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이 벽을 허무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집에 있는 가족이 일요일 아침마다 빵과 버터를 돌려 먹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행위 하나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다시 느꼈어요. 오후에는 도쿄에서 만났던 국제문화학 전문가 이데이비드 박사님을 뵈러 대학 연구실에 갔어요. 벽마다 인류학, 예술, 음식사 관련 책들이 가득했고 박사님은 그중 한 잔의 녹차를 우리에게 따라주셨어요. 세라피나 씨, 박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죠.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어요. 특허라는 현대적 수단을 사용해 오랜 가치를 지켰다는 게 예상 밖이었어요. 박사님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덧붙이셨어요. 일본이 항해할 때는 전통에 집중했고 한국은 공동체에 집중했어요. 그 차이가 중요해요. 저는 노트북을 넘기며 물었어요. 한국 방식이 마음을 얻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럼요. 학생 이벤트, 공개 시식회, 심지어 몇몇 일본 블로거까지 이제 맛의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행동으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날 저녁 홍대 근처에서 거리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지금 왕돈가스 특허 어떻게 느끼세요? 하고 묻자 택시 기사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에는 특허가 휴대폰이나 기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마 친절에도 특허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을 보던 할머니는 우리의 나눔 정신을 세계가 맛보고 있다니 참 자랑스러워요. 하고 눈을 반짝이셨죠.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검토했어요. 정부가 논쟁하고 농부들이 시위하고 일반인이 나무판에 둘러앉아 돈가스를 나누는 장면들. 각각이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퍼즐 조각 같았어요. 기사를 준비하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 대화였죠. 아이디어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지만 때로는 가장 오래된 가치, 나눔, 공동체, 존중이 세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해요. 한국에겐 그 세 방식이 단순한 칼집 무늬에 대한 특허였던 거죠. 노트북을 덮으며 속삭였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에 큰 교훈을 준 순간이다. 내일은 최종 판결과 한국이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은 나눔의 메시지가 더 퍼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다룰 거예요.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바삭한 돈가스 조각과 사람들이 식탁 위에서 접시를 돌리는 소리가 꿈속까지 이어지길 바라며요. 음식이 진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로요. 특허청이 결정을 발표한 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부터 벌써 일어났어요. 호텔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에는 아직도 작은 별처럼 등이 물 위에 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안도감, 그리고 의외의 감정 하나가 함께 왔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생중계 방송을 틀었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과 펜을 올려놓고 준비를 마쳤죠. 큰 화면에는 미국 특허 심판원 의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왕돈가스 디자인 특허는 유효합니다. 칼집 무늬와 공동 나눔 개념은 식품 디자인에서 새롭고 명백하지 않은 혁신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지영 팀장님은 두 팔을 번쩍 들고 동료들과 얼싸안았죠. 저는 박수를 치다가 손바닥이 따끔거릴 정도였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며 해냈어요. 하고 속삭였어요. 나중에 저는 다시 박이현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김치문화원 정원에 아침 햇살이 가득했죠. 박사님은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결정은 세계가 우리의 창의성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법을 보여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삭한 돈가스가 도쿄에서 토론토까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흑화 물결이 서울 곳곳에 울려 퍼질 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에요. 창의성과 따뜻한 마음의 불꽃이에요. 음식이든 기술이든 문화든 한국의 혁신이 없었다면 세상은 풍미를 잃었을 거예요. 지진이 났을 때 빠른 재난 대응이 없었다면, 번개처럼 구급 장비를 보내지 못했다면,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전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강변을 걸었어요. 해가 높이 떠 물결을 녹은 금빛으로 물들였죠. 배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광화문 광장의 나눔 서클을 떠올렸어요. 낯선 사람들이 돈가스 한 조각을 건네며 잠깐 친구가 되었던 그 순간. 바로 그 나눔이 한국이 세상에 준 선물이었어요. 저녁에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첫 기사를 읽으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셨죠. 아버지께서 쓰신 글귀예요. 세라피나, 너는 늘 작은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냈구나. 한 접시 음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저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맞아요. 한국이 가르쳐줬어요. 마지막 취재는 서울 외곽의 작은 학교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과 점심을 같이 하자고 초대해 주셨죠. 식당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각 테이블 중앙에는 나무 접시에 얇게 썬 왕돈가스가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접시를 돌리며 소스에 찍고 젓가락을 함께 쓰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재민, 유나, 아미르라는 세 학생과 함께 앉았어요. 그들은 우리나라가 이 음식 이야기를 이끌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미르는 저는 한국을 사랑해요. 여기서는 출신에 관계없이 음식을 나누거든요 하고 했고, 유나는 나중에 여행 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의 음식을 함께 나누도록 돕고 싶어요 하고 눈을 반짝였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며 카메라에 담은 영상과 마음에 남은 기억을 떠올렸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세상은 얼마나 밋밋했을까. 긴급 상황의 빠른 해결책도,
차갑게 데운 음식 앞 나누는 따스한 미소도 없었겠죠.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헤드라인을 이렇게 적었어요. 왕돈가스 승리 한국의 나눔 정신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유. 그리고 세상이 한국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 노트북을 덮으며 빈방에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출국 전날 아침. 저는 다시 한강가에 섰어요. 도시가 새로운 희망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었죠. 카메라를 들어 등이 물 위에 떠 있는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았어요. 친구에게 말하듯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것을 마법처럼 바꾸는데 최고야.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며, 더 맛있게 만들어줘.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을 거야. 그 말과 함께 저는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단순한 돈가스 디자인 하나가 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오늘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품고서요. 역시 어디 가나 대한민국의 파워는 실로 대단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한국에 이민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세계 곳곳에 안내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리비아 에블린 배상